자, 이번 시간에는 이차함수 마지막 강의, 오늘 수업에서 이제 다 마무리를 지을 건데, 왜냐면 이전에, 많은 얘기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다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어서. 자, 여러분들 이제 219페이지, 바로 문제를 보면, 이차함수 식과는 이제 패턴인데, 이제 4가지 패턴이 있어. 근데 이 문제에 4가지 문제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보면서 내가 얘기를 하면, 자, 꼭지점하고 다른 한 점을 알 때 2차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야. 근데 꼭지점을 좌표로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2차 함수식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다 이거지. 그러면 문자 개수를 줄이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꼭지점 좌표가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p 값과 q 값을 줬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문자 하나밖에 안 남잖아. a의 값만 구하면 돼. 그러니까 특정한 점 하나만 더 주게 되면, 이차 함수를 측정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꼭지점 좌표를 이용해서 이 형태로 문제를 놨다고 얘기하면 꼭지점 좌표하고 어느 특정한 점 하나, 이 점을 두게 되면 식이 2개밖에 안 나와. 문자는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안 나오지. 그러면 어떤 미지수 값을 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 미지수가 3개가 있으면 식이 몇 개? 3개가 있어야 a, b, c의 값을 적어서 다 구할 수 있을 것인데, 어떤 특정한 2개의 좌표를 가지고는 문제를 구할 수 없다 이거지. 얘를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꼭지점 좌표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준적인 패턴으로 갖다 놓고 문제를 푼다 이거지. 그럴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본다고 하면 지금 꼭지점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2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1,2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y는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특정한 점 1,6 x값이 1이었을 때 y값이 6이다 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걸 갖다 대입해보면 x-1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y가 얼마? 6 나오니까 6은 1 갖다 집어넣으니까 1 제곱하니까 얼마? 4a. 따라서 a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지. 아, a는 1이구나. 구했어. 자, a가 1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를 x가 마이너스 2였을 때 k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x-1 마이너스 2를 갖다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얼마? 이거는 1 나왔고 플러스 2에서 얼마? 3. 따라서 k의 값이 얼마다? 3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제. 오케이. 자, 꼭지점 좌표가 주어지게 되면 식을 어떻게 구하는 게 참 편하냐라고 그러면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에서 p값과 q값을 줬으니까 나머지 한 점만 더 알면 된다 이거지. 이 a값을 구하기 위한 정보 하나만 더 필요하다 이거지. 그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자, 추계방정식하고 두 점의 좌표를 알아. 추계방정식으로 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추계방정식으로 줬다는 얘기는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에서 무슨 값만 줬다는 얘기야? 여기는 이 p 값만 나한테 줬다는 얘기지. 그럼 문자가 몇 개가 남았어?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q 값을 내가 다 알아야 되잖아. 그치? 자, 따라서 식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2개가 필요해. 그래서 2점을 주는 거야. 2점을. 근데 지금 중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이거 a 값도 구하고 q 값도 구하라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정형한, 그러니까 어떤 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냥 그런 문제들을 주게 되는데, 이따 내가 문제들을 이제 보면서 몇 가지 중에 눈에 띄게 되면 내가 얘기를 해줄 건데, 일반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의 패턴들에서는 이 p의 값도 주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이 p의 값을 그냥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 그냥 문제들이 구성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때 이제 보기로 하고, 지금 여기서는 보면 추계반정식 x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2, 마이너스 5를 지나는 포물선의 그래프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 p 값을 주었으니까 y는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q가 돼 있는데 x가 마이너스 1이라 그랬으니까 추계반정식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이었을 때 0이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3,0을 갖다 대입했다고 얘기하면 이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됐잖아. 제곱하니까 얼마? 4a 플러스 qd가 0이다 이 얘기고, a가 2였을 때 x가 2였을 때 y값이 마이너스 5라 그랬으니까 x-2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9a 플러스 qd가 얼마?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겠다.
자, 위에 것을 아래 것 뺐다고 보면 지금 마이너스 5a가 플러스 5가 됐어.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게 되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q는 얼마여야 돼? 4여야 되겠네. 그치? 4여야 되겠다. 자, q는 얼마? 4다. 그래서 이 참수식 어떻게 한다? y는 a의 a가 아니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치?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거 전개해서 뭐 문제를 일반형으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써놔도 되니까 굳이 뭐 전개해서 쓸 필요는 없고. 자, 이렇게 해서 2차 함수식을 구한다 이거지. 자, 이것처럼 아까 같은 경우에 꼭지점 좌표로 주었다는 얘기는 P값과 Q값을 다 줬기 때문에 A만 필요하니까 점 하나만 더 필요했지만, 이번에는 P만 주게 되면 어떻게 돼? A하고 Q를 동시에 구해야 되니까 식이 2개 필요해서 얼마? 점을 2개 주게 된다. 이런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자, 점 3개를 그냥 주는 거야. 마이너스 2,0, 0,8, 2,8을 지나는 포물선을 그래프라는 2차 함수식을 구해봐라 라고 하게 되면, 세 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y는 a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갖다 놓고, 여기는 a값, b값, c값 구하면 된다 이거지. 여기 있는 거. 자, 이거 C값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X를 0 집어넣었을 때 8이 나온다 그랬을 때 C는 그냥 바로 주어진 거지. 넌 8이구나. 그지? Y 절편이니까. 자, 그랬을 때 X 대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나오고 2 집어넣으면 8 나온다. 그랬으니까 X 대신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어 보니까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8 이렇게, 이게 0이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었을 때 8이 나왔다 그러니까 4A 플러스 2B 플러스 8 이꼴 얼마? 8이다 이거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얘는 뭐 어차피 그냥 놔두자. 플러스 8. 어차피 뭐 빼거나 더하거나 할 거니까 뭐 더 있다고 보자. 더 있다. 그러면 이게 돼서 여기는 8A 플러스 더하니까 16. 그러니까 이게 8이다 이 얘기지. 그럼 A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네. 그지? A가 마이너스 1.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제 마이너스 1.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 B는 얼마? B는 2면 되겠네. B는 2다. 그거 다 구해냈다 이거지. A가 마이너스 1, B가 플러스 2. 이렇게 해놨다 이거지. 저렇게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한 패턴을 더 보여줄 텐데, 이거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 아니야. 생각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생각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좀 불편할 수도 있어. 그런데 자, 보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 돼. 이런 게. y의 값이 같지 지금 8. 8로 같아. 그러면 나는 축의 반응식 준 거다 이거지. 축은 얼마? x는 1이다. 이거. 왜 그러느냐? 이 참수라고 얘기하는 건, 이 참수가 만약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면 이 점이 뭐 0,8이고 이 점의 좌표가 2,8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동일한 y값에 대해서, 그지? x와 x 좌표들이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 축의 반응식을 내가 바로 찾을 수 있다 이거지. 축을 바로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대칭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같아야 된다 이거지. 그럼 이 점은 뭐냐? 너와 너의 평균이다 이거지. 그지? 너와 너의 평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는 뭐 x는 1일 수밖에 없다 이거지. 이 생각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저걸 만든다고 했을 때 얘를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지. y는 a에 x-1의 제곱 플러스 q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집어넣거나 얘를 집어넣거나 얘를 집어넣어서 어떤 특정한 값들을 내가 찾아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자, 이 시각은 뭐 최대값, 최소값 이 뒤에 얘기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좀 담아뒀으면 좋겠다. 꼭 이 문제만 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 내가 생각의 도구들을 주는 거니까 가졌으면 좋겠다. 자, 4번. X축하고 두 점의 교점을 좌표를 알아.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방정식처럼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방정식처럼 두 점의 좌표를 알아.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고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하면 이 함수식, 2차 함수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y는 a에 x 플러스 4, x 플러스 1 이거였겠지? 라고 그냥 들어올 수 있다 이거지. 그랬으니까 y가 0이었을 때, 그지? x값이 마이너스 4 아니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겠지. 자, 반드시 풀듯이.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 하나를 주게 된다면 a값만 구하면 되니까 0,4를 지나갈 수밖에 없더라. 0,4를 지나가더라. 자, 그래서 x 대신 0 집어넣어 보니까 y가 4 나오더라. 4는 0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4a야. a는 얼마야? 1이야. 따라서 a가 1이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 이게 1이다. 이렇게 생겼다. 여기에서 뭐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주어지고 나면 꼭지점 좌표는 이거 전개해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고 뭐 그러려고 할 거 없이 가만히 봐라 이거지. 이게 마이너스하고 이게 마이너스 1이야. 가운데가 얼마겠어? 평균이니까 니네 둘이 더해봐. 마이너스 5지? 그럼 여기 이 점이 얼마나? 2분의 마이너스 5일 거다 이거지. 여기가. 이거 대입하면 꼭지점의 y좌표가 나오겠지. 그지? 이거였을 때 그때 y값이 그게 꼭지점의 y좌표니까.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5, 그냥 구하면 돼. 마이너스 2분의 5 넣어봐. 여기다. 그럼 여기 얼마야? 2분의 8이었으니까 이게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집어넣으면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생겼네. 그지? 그럼 얼마? 마이너스 4분의 9겠네. 그지? 마이너스 4분의 9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다. 그지? 굳이 뭐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뭐 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생각을 좀 해봐라. 생각을. 자, 그러면 여기 네 문제의 패턴, 그 네 가지 패턴을 지금 다 설명을 해줬어. 자, 그러면 그다지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지. 뭐 여러분들이 조금 충분히 좀 생각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안 되면 뭐 나한테 질문하면 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든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 최소값의 문제들에 있어서는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 참수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을 때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함수값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아래로 블록인 거. a가 0보다 작아. 그럼 어떻게 생겨? 위로 블록이다. 그러면 이 x값의 변화에 따라서 x값이 신수 전체였을 때 그때 y의 최소값을 구해봐라라고 얘기하는 건 이 그래프의 최저점, 그때 함수값이 얼마인가요?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최소값만 존재해.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아. 왜냐하면 끝도 없이 올라갈 거거든.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로 여기서는 이 그래프가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최소값은 내가 모르겠다 이거지. 그지만 가장 높은 점, 이 점의 최대값은 내가 알 수 있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최소값이나 최대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뭘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함수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함수값. 지금 무슨 얘기야? y의 값을 물어본다. 어떤 x를 막 집어넣었을 때, x 대신 어떤 숫자들을 막 집어넣었을 때 튀어나오는 y의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 아니면 가장 작은 값이 누구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자, a가 0보다 커? 그러면 어떻게 돼? 최소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a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최대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자, x를 실수 전체라고 봤을 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고. 사실 뭐 어렵진 않아. 이 얘기도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앞 시간에도 다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바로 보면 페이지 224페이지. 자, 224페이지 좀 보면 자,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때 x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여기는 다 완전 제곱식 풀이를 보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고 있어. 근데 굳이 저럴 필요 없어. 여러분들은 뭐 꼭지점 x좌표를 구할 수 있어. 그치? 꼭지점 x좌표 어떻게 구했어? 마이너스 2a분의 b였지. b, 이 뒤에 건 굳이 외울 건 없지만 앞에 있는 꼭지점 x좌표 구하는 거.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 얘는 반드시 외워줘라 라고 얘기했지.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쓰니까. 자,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이렇게 나왔었다 이거지. 그러면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지 간에 얘는 지금 x제곱 앞에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었을 건데 이 점의 x좌표를 내가 안다고. 마이너스 2a분의 b로 이건 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갖다 집어넣으면 y값이 튀어나오겠지. 그치? 너는 최소값이 등장했겠고 너는 최대값이 나오겠고. 그치? 자, 그러면 굳이 저걸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자, 너의 축의 방정식이 얼마냐 이거지.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 2 b가 얼마야? 마이너스 8 이렇게 생겼다 이거지. 그럼 얼마야 이게? 2네. 그치? 플러스 2.
그러면 x가 2였을 때 y의 값이 최소가 될 거다 이 말이야. 꼭지점 좌표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 자, 그러면 2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봤더니 이걸 말이야. 지금 8 마이너스 16 플러스 5지. 그럼 그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3이네. 그지? 마이너스 3. 그래서 얼마?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 말이야.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고 그 점에 x의 값. 그때 x의 값은 얼마냐? x는 2이다 이거지. 그지? x가 2였을 때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 굳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왜냐면 이 경우에는 지금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게 좀 깔끔하게 딱딱딱 떨어지는 거지만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좀 더러운 것들이 있어. 분수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만들기 힘들다고. 그냥 귀찮은 경우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지금 나처럼 푸는 게 훨씬 더 편리할 것이다.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a분의 b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a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b 얼마?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얼마야? 그러면 플러스 바꾸고 이거 얼마? 1이다 이거지. 추계 반응식 1이란 말이야. 추계 반응식. x는 1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다. 이게 음수니까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최대값을 가질 것이다. xC는 1 갖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6 마이너스 7이다. 그럼 얘는 얼마야? 지금 이게 3이고 마이너스 4네. 그지? 꼭지점 좌표가 얼마냐면 1, 마이너스 4란 얘기야. 꼭지 좌표가. 그래서 x값이 2였을 때 최대값 마이너스 4를 가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2번. 자,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주어질 때 미지수의 값 구하는 거. 저렇게 생겨 먹었는데 x가 m이었을 때 최대값 3을 갖는데 x가 어떤 값이었을 때 최대값 3을 갖는다. m 값도 지금 주어져 있는 거잖아. 그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a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가 얼마? 8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플러스 바꾸고 얼마? 4. x는 4였을 때 m의 값이 얼마야? 네가 4야. m이 4. 4였을 때 최소값 얼마? 3을 갖는다. 4 갖다 대입하면 3 나와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4 집어넣으니까 8, 4, 32 플러스 2a 마이너스 1. 이게 어떻게 나와야 돼? 네가 3이다 이 얘기잖아. 여기 지금 플러스 16이니까 넘어와서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3. 13에다가 이게 넘어오니까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2. 2a가 마이너스 10이면 a는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6이다. 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이제 뭐 완전 제곱식을 뭐 굳이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다. 물론 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건 근데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건 앞에서 연습을 너무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다 이제. 자, 최대값, 최소값에 관련된 얘기들도 여기서 조금 해놨고, 자,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볼 만한 것이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것이 뭐 없어. 이게 보면 여기 225페이지 5번이나 한번 볼까? 5번. 자, 여기서 보면 이 참수 y는 요거에 있을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2다. 근데 상수 a의 값을 구해봐라. 단 a는 0보다 크다. 지금 여기에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좀 편하기도 해. 그지?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너 절반의 제곱이 뒤에 나와주면 돼. a의 제곱이 a의 제곱이 절반이니까.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한 번 더 있으니까 한 번 빼줘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를 완전 제곱식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생겼다 이거지. 그지? 이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그랬으니까 네가 지금 마이너스 2란 얘기 아니야. 그지?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이게 마이너스 2란 얘기니까 다 넘겨보면 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 이퀄 0 나와서 따라서 a의 값은 얼마 나오냐면 2 아니면 마이너스 2 아니면 플러스 1 나온다 이거지 지금. 그지? 그러니까 근데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 값은 얼마다? 1이다 라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꼭지점 그 축의 반응식을 내가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축이 얼마야? 마이너스 2 곱하기 a가 1이고 b가 얼마야? 마이너스 2a니까 플러스 바꿔주고 얼마다? 축이 x는 a야. 그지? 여기다 a 갖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 그 얘기라고. a 갖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 그래서 대입해봤어 a를. 지금 축의 반응식 a니까 그지? a를 갖다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그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그랬으니까 a 갖다 집어넣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 집어넣었더니 2a의 제곱 마이너스 a 이게 얼마나 마이너스 2다 이런 얘기라고.
저 아까하고 똑같이 나온다고. 이게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꼴찌가 마이너스 2다. 뭐 나머지는 아까 풀었던 대로 문제를 풀면 되고. 예? 자, 뭐 그런 얘기들이 펼쳐져 있다. 이런 얘기들이고. 이거의 최대값이 2다. 너 만약에 여기에서 얘의 최대값이 2예요. 그랬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또 그럼 해. 거기다 만약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2분의 b 한 다음에 a 이렇게 생겼잖아. 그건 얼마야? 축이 얼마야? 6분의 a야. x는 6분의 1이 꼭지점 x좌표라고. 이걸 갖다 대입한다 생각해봐. 그럼 마이너스 3에다가 곱하기 6분의 a의 제곱 플러스 a의 6분의 a 그다음 마이너스 1. 그랬을 때 최대값이 얼마나? 2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얼마야? 36a의 제곱이니까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12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분의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 넘어올까? 마이너스 3 그 0 뭐 이런 얘기고 에이 넘어올 거 없는데 그냥 일으키는 거야. 관계없네. 자 이렇게 해보니까 얼마야? 12분의 a의 제곱 이게 다시 넘어가. 이게 3이다. 넘어오니까 36이다. 그러면 a는 얼마냐?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다 이거지. 근데 a는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a는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준다 이거지. 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최대값 최소값 문제에 있어서는.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들든지 간에 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저 y의 값을 구하든지 저렇게 구하면 된다. 이렇게 패턴이 여기는 뭐 앞쪽이 어려운 거지 여기가 그다지 어려운 문제들은 없어서.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활용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직접 문제를 보는 게 훨씬 더 나아. 활용은 완전히. 근데 활용은 여러분들이 뭐 문제가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차 방정식의 활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지. 그지? 2학년 때 했던 거 연립방정식 활용이 어렵지 여기가 어렵냐 이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왜냐면 이게 제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었을 때 제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패턴이 그다지 이렇게 많지는 않아. 뭐 넓이에 관련된 거 아니면 방정식 때 풀었던 것처럼 뭐 공을 쏘아 올렸네 못 졌네 뭐 이런 문제들. 뭐 그럴 수밖에 없더라. 자 합이 만약에 20이 합이 20인 두 수가 있어. 그러면 뭐 큰 수를 잡든 작은 수를 잡든 아무 관계없다. 작은 수를 x라고 잡았으면 큰 수는 얼마? x 플러스 20이어야 되는 거고 큰 수를 x라고 잡았으면 작은 수는 x 마이너스 20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합이 얼마? 합이 20, 합이 20, 합이 20. 합이 20이면 그냥 합이 20이네. 미쳤네. 하나는 x라고 놨으면 하나는 얼마? 20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왔지. 그래 더 있을 때 20이지. 미쳤네. 그치? 자 이랬을 때 두 수의 곱이 최대가 될 때 두 수를 구하고 두 수의 곱이 최대가 된대. 아 얘네들이 곱했는데 이게 최대가 된대. 그 두 수를 구하고 그때 최대값을 구해봐라. 뭐 이런 얘기야. 이게.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합이 20인 두 수가 있으니까 저렇게 생겨먹었는데 y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0x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최대가 될 때 두 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너가 최대값을 가지려면 x가 얼마여야 되는가 이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b지 뭐. 마이너스 2 곱하기 a가 얼마야? 마이너스 1분의 얼마 b가 얼마야? 20 플러스 얼마? x가 10이었을 때 최대값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수는 이미 구해져 있지. 하나가 10이니까 나머지도 얼마야? 10이지. 그러면 그 두 수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그 값은 얼마겠어? 100이겠네. 안 해도. 여기를 갖다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00 플러스 얼마? 200. 얼마 100. 두 수가 10과 10이었을 때 최대값 100을 갖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식 만들어 놓고 내가 최대값 구하려고 들어가면 돼. 앞에 있는 것처럼 그냥. 되지? 문제를 풀려고 하면 된다. 이제. 자, 이게 넓이인데, 그지? 식이 제곱이 나오려고 하면 넓이를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기가 9고 세로가 5cm인 이렇게 있었는데 가로를 xcm만큼 줄였대. 그 다음에 세로를 xcm만큼 늘렸나 봐. 그래서 새로운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이 새로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보시오. 이것만. 그럼 y는 9-x에다가 5 플러스 x 얘를 곱한 거지. 그치? 곱했을 때 이쪽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였을 테니까 이렇게 생겨먹었다. 그래서 너 전개해보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물론 내가 바로 또 푸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근데
자, 일단 봐봐.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얼마?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x, 이렇게 하면 플러스 9x니까 플러스 4x. 그 다음에 얼마? 상수는 플러스 45 이렇게 나왔더라 이거지. 그러면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든다고 했을 때 x가 2였을 거 아니야. 이거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때 그지?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든다고 했을 때 얼마?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인데 플러스 여기 4 마이너스 4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만들 건데 아무튼 뭐 얘 최대값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또 그냥 마이너스 2의 분의 b를 하든지 이번에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해볼까? 자,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45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여기까지 써먹었고 너는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이거지. 플러스 얼마? 41이네 그지? 41이냐? 오 미쳤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나오니까 플러스 49 나와야지. x가 2였을 때 x값이 2였을 때 최대값 얼마? 49로 갖겠다.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7cm 여기가 7cm여야 최대값을 갖는다. 지금 앞에 문제도 그렇지만 얘와 어떤 곱을 했을 때 최대값이 나오는 경우는 뭐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을 때야. 앞에서 문제를 풀 때도 어떻게 했었어? 지금 10 곱하기 10이었지 그렇지? 그지? 합이 20이었는데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곱해서 최대가 되는 값은 그 두 수가 같았을 때야. 그래야 곱했을 때 최대가 나와. 어떤 수가 커지고 어떤 수가 줄어들어서 이게 틀어지면 안 돼.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좀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얘 추계반을 지금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이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지금 x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x제곱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위로 엎어져 있을 텐데 위로 블록일 텐데 지나가는 점이 여기는 9고 여기는 마이너스 5야. 그럼 얘를 바로 찾을 수 있지. 그지? 둘이 더해봐 얼마야? 둘이 더하면 4. 2로 나누니까 2다. x가 2였을 때 이게 추가반에서 여기 바로 그냥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넣어. 2 집어넣어. 그럼 너 7. 2 집어넣어 7. 넓이 얼마? 49.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이지.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고정시키지 말고 어떤 패턴이 뭐 이렇게 해설지에서 이렇게 써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봐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문제를 좀 가지고 놀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좀 해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면 얘는 뭐야? 이게 전형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식을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식을 줘.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 t는 시간이야. 그 다음에 높이는 h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것만 판단하면 돼. 문자가 얘기하는 게 뭔지. t는 시간이구나. h는 높이구나. 인지한다면 이제 문제를 본다.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던져 올린지 몇 초 후인지 구해봐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높이가 0일 때 t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높이가 0이었을 때 t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5 t의 제곱 플러스 50 t 플러스 120이니까 마이너스 5로 다 나눴다라고 생각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얼마? 저게 얼마냐? 마이너스 24인가? 그지? 마이너스 24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얼마? 인수분해 t 마이너스 12 t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t는 얼마? 12 아니면 마이너스 2인데 이건 존재하지 않지. 시간이 거꾸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따라서 t는 얼마다? 12초 후에 얘가 0이다 이거지. 높이가 0. 그래서 지면에 떨어지겠다. 이 물체의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그때의 최대 높이를 구해보시오. 최대값을 뭐 구하라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2분의 b에서 뭐 할 수도 있고 완전 제곱식을 내가 만든다라고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5로 묶어보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절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돌았으면 좋겠다. 120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5에 t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됐고 얘는 마이너스 25인데 5 하나 더 만나서 나갔지. 그러니까 얼마? 125인데 플러스 125니까 플러스 125 더하니까 245 이렇게 나오겠다. 지금 얼마? 5초 후에 높이가 얼마? 245m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4번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넓이지. 넓이. 자, 길이가 20cm인 철사를 구부려서 부채꼴 모양을 만들려고 해.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보시오. 이건 알아야 되겠네.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나 이거?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한 거라 잊어먹었을 수도 있는데 이 길이가 호의 길이가 L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R이야. 그러면 얘 넓이 2분의 1 RL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 2분의 1 RL 저렇게 넓이를 구했던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걸 설명을 해줄 수는 없어. 이걸 설명해 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외워. 2분의 1 RL 2분의 1 RL 이렇게 이거 할 때도 아니야 여러분들 고등학생 되면 이 얘기를 내가 다시 한번 해줄 테니까 일단 지금 외워. 어쩔 수 없어. 이것까지 얘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자 2분의 1 RL이다. 그러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반지름의 길이가 R 너도 R 그럼 너 철사를 구부려서 만들어야 되니까 이 길이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20-2R 이렇게 나왔겠지. 그치? 20-2R 근데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2분의 1 Y는 너를 뭐 X라고 할까? X라고 해야 돼. X, Y를 많이 쓰니까 너는 Y는 2분의 1 R 반지름의 길이 X고요.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가 20-2X예요.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뭐 10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갔다고 보면 2분의 1을 이렇게 곱했다고 생각하면 1 마이너스 1 이렇게 1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전기에 보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0X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 부채꼴의 반지름, 이때 최대가 될 때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이거 뭐. 지금 이게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이 지나가는 점의 좌표를 내가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지, 그지? 이거 반드시 그 문제를 푼다고 생각한다고 보면 이게 0이고 이게 10일 거 아니야. 그럼 가운데 5겠네. x가 5일 때 최대값을 갖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고, 그지?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지금 활용 문제나 여기들이 이 뒷부분이 그다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식만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구하면 되겠고.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 해주기 바란다. 이제.